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여드름.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. 하지만 무작정 짜거나 방치하게 되면 결국 흉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. 여드름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입니다. 네, 흔히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이 빨갛게 튀어나오고 곪은 것만 올리기가 쉽습니다. 하지만 이 여드름이 나타나는 그 양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데요. 여드름은 그 증상에 따라서 크게 염증이 없는 비염증성 여드름, 그리고 여드름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염증성 여드름 병변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초기 여드름 증상인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흰색 면포와 또 검은색 면포, 우리가 흔히 백두, 흑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. 흰색 면포는 백두라고 하는데 이 피지선에서 생긴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. 이 가운데 이제 내용물의 일부가 이 모공을 통해서 피부 표면으로 공기와 이렇게 접촉해서 산화되어서 검은색이 되게 되는데, 이럴 때는 이것을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서 검은색 명포 또는 흑두라고 이렇게 합니다. 이제 좀 더 진행되게 되면은 염증성 여드름, 즉 그 붉은색 여드름인 구진이 생기고, 더 심해지게 되면 곰기에 대해서 화농성 여드름이나 또 결절까지 생기게 됩니다. 네, 사실 이 여드름은 어떤 것은 짜고 또 어떤 것은 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드름은 본인이 짜면 안 되는 그런 피부병입니다. 보통 흑두나 백두 같은 이런 면포 여드름은 좀 짜주는 것이 필요한데요. 그런데 이제 구진과 같은 이런 병변은 절대 짜서는 안 되는데, 이제 짜게 되면은 피부 조직이 떨어져서 흉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곪은 여드름, 즉 화농성 여드름은 또 짜주는 것이 필요한데, 이런 경우에도 그냥 짜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염증을 깔아앉힌 후에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. 흉터가 남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짜더라도 피부과에서 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여드름과 그 여드름 발생 원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잘 알려지는데, 특히 최근까지 이 음식이 여드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, 지금까지는 사실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. 그러나 최근에는 이 음식이 여드름 발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그 햄버거, 라면, 콜라 등 이런 탄산 음료나 인스턴트 식품, 또 프라이드 치킨, 견과류, 삼겹살 등의 이런 고지방 음식, 또 가공 치즈 등의 그런 그 유제품 등이 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또 이런 그 식사 습관도 불규칙하게 하면 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즉 그 여드름 환자에게서 여드름의 유발이나 또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이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고, 고지방 음식, 요오드 함유가 높은 음식, 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그런 음식이나 또 유제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, 또 식사도 굉장히 그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여드름은 초기 병변, 즉 그 비염증성 여드름인 경우에 적절한 피부 관리만으로도 잘 조절될 수가 있지만은, 일단 그 염증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이 염증을 깔아앉힐 필요가 있고,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먹는 약을 복용하는 등의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. 비염증성 여드름의 증상인 면포들은 전문가가 면포 제거기나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면포를 면포 제거술 등으로 염증 없이 없앨 수가 있는데, 이 염증성 여드름 병변 중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구진을 무리하게 짜거나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피부 손상을 초래해서 이 여드름 흉터를 남길 위험이 커집니다. 그래서
이 한홍이 심한 이런 병변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깔아앉힌 후에 절개 배농해서 치료해야 하고요. 사실 그 한 환자에서 보면은 면포, 구진, 농포, 결질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환자의 여드름 그 정도와 또 피부 상태에 맞추어서 단독이나 혹은 또 병합해서 그 환자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여드름은 이 안드로젠이라는 그 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데요. 이 신생아 시기에 보면은 이 안드로젠이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게 이런 그 전해져가 소량 존재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졌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다시 이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서 분비되게 됩니다. 그래서 신생아 여드름 잠시 생겼다가 쭉 없어지고 괜찮다가 사춘기 때, 또 시기적으로 보면 사춘기 때 여드름 발생이 많아지는 이유가 됩니다. 이 호르몬이 피지선에 작용하게 되면은 피지의 그런 그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요. 그 때문에 이제 피지선이 많이 분포하는 얼굴 그 T존 부위에 이 피지가 많아져서 여드름이 발생하는데, 이 에스트로젠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제가 이 안드로젠에 의한 그런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들어 많이 써왔었는데, 그러나 이 에스트로젠 호르몬 약물은 이 체중 증가와 또 고혈압 발생을 시키고 또 이제 질염, 또 기미, 혈전증 같은 이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그 여드름 치료제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의사의 진찰 없이 효과가 좋다고 이 여성 그 호르몬제를 여드름 치료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. 네, 여드름이 잘 생기는 그런 지성 피부의 경우에 유분 함량이 그 적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그 여드름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이 가다한 피지를 제거하고 또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효소 클린저 등을 이용한 그 이중 세안을 권하는데요. 이때 피부가 너무 과도한 그 세안으로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피지 분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안 후에는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. 즉 그 오일 프리의 그런 그 친수성 성분이 함유된 그런 여드름 피부용 보습제를 선택해서 피부 수분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이 스트레스나 가로, 흡연, 또 음주 등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강하고 잦은 세안은 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단 그 자주 씻는 것보다는 한 번 씻더라도 이중 세안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손을 이용해서 자꾸 만지거나 짜는 것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겠습니다.